우리가 만든 두 개의 프래그먼트를 액티비티 메인 쪽에 한번 추가를 해볼 겁니다. 그러면 자, 공간을 분할해서 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자, 여기에 리니어 프래그먼트,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로 한번 바꿔보죠. 자, 프래그먼트가 입에 붙어버렸네요.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자, 리니어 레이아웃이니까 안드로이드 땡땡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서요. 자, 버티컬로 한번 자,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자, 이 안에 들어가는 거는 자, 두 개의 프래그먼트가 되겠네요. 자, 프래그먼트라고 하고 이 프래그먼트의 가로는 매치 페어런트, 세로는 0dp. 그 다음에 레이아웃 웨이트라고 하는 걸 1로 한번 주고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프래그먼트하고 2분할을 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자, 여기에 안드로이드 땡땡 네임이라고 해서 프래그먼트 이름을 자, 리스트 프래그먼트로 지정을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id라고 하는 거를 f 플러스 id 슬래시 리스트 프래그먼트로 줍니다. 자, 이렇게 하나 주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프래그먼트 정보를 그대로 넣어주는데요. 여기서는 viewer fragment라고 하는 걸로 해주고 id도 viewer fragment로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 동일한 게 두 개가 추가가 되겠죠. 디자인 탭에 가보면 자, 이렇게 2분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로 나눠진 게 XML 레이아웃에 들어가서 인플레이션이 되겠죠. 그러면 인플레이션 된 프래그먼트를 찾는 것도 우리가 뷰를 찾는 것과 약간 달라요. 그래서 뷰를 찾을 때는 find view by id로 찾지만 우리가 이렇게 자, 지금 들어가 있는 거를 자, 프래그먼트이기 때문에 찾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자, 프래그먼트가 들어가 있을 때는 new로 찾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자, 프래그먼트를 찾기 위한 프래그먼트 매니저의 메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에 일단 프래그먼트 매니저를 참조를 먼저 해보죠. 그래서 위에 자, 서포트 프래그먼트 매니저라고 해서 매니저 객체를 자, 이렇게 참조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네요. 그냥 여기에 프래그먼트 매니저라고 하는 걸로 그냥 해보죠. 그러면 이 프래그먼트 매니저가 두 종류, 서포트 패키지 밑에 있는 게 있죠. 자, 이걸로 선택을 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서포트 패키지 밑에 있는 걸 쓰다가 어떤 거는 그냥을 쓰다가 이렇게 하시면 에러가 나요. 그래서 서포트 패키지 밑에 있는 걸 쓸 때는 항상 그걸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매니저라고 하는 거는 get support fragment 매니저로 참조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첫 번째 프래그먼트는 이미 XML 레이아웃이 추가되어 있죠. 그러면 매니저.find fragment by id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r.id.list fragment 이렇게 찾아주셔야 돼요. find view by id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면 자, 이게 list fragment라고 해서 캐스팅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똑같이 viewer fragment 같은 경우에도 자, viewer fragment라고 하는 아이디로 찾고요. 여기에 viewer fragment로 캐스팅해서 받습니다. 자, 그럼 두 개의 프래그먼트가 XML에 추가된 정보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리스트 프래그먼트에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쪽으로 요게 요청이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리스트 프래그먼트가 뭐예요? 프래그먼트 1이고요. viewer 프래그먼트가 뭐예요? 프래그먼트 2죠. 그러면 viewer 프래그먼트 쪽으로 이제 정보를 보내줄 거예요. 그래서 set image라고 하는 걸 우리가 메소드를 만들 건데 여기다가 set image에다가 인덱스 값을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자, 책하고는 약간 다르게 구성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 책에서는 이미지를 여기서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는 viewer 프래그먼트에서 관리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자, viewer 프래그먼트로 가서 자, 이미지 뷰라고 하는 걸 이렇게 찾았잖아요. 그래서 자, 이미지 뷰라고 하는 거를 찾아서 변수에 할당을 하고요. 자, 요 바깥에다가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자, public void set image라고 하는 메소드를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인티저 index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받으면 자, 만약에 인덱스 값이 0이면 그때는 이미지 뷰에다가 set 이미지 리소스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r.drawable. 첫 번째 이미지 dream 0을 설정하겠다. 그 다음에 else if로 해서 만약에 인덱스 값이 1이면 여기다가 dream 0을 설정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인덱스가 2이면 dream 03을 설정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뷰어 프래그먼트 셋 이미지의 인덱스만 넣으면 되는 건데 메인 액티비티에서 이거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언제 호출돼요? 자, 리스트 프래그먼트에서 얘를 호출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한번 동작하는지 볼까요? 자, 여기까지만 해서 동작을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동작하는지 문제는 없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죠? 자, 처음에 아이고 뜨자마자 에러가 보이네요. 자, 뭐가 문제인지 한번 가서 봅니다. 자, 어떤 에러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 되죠. 자, 여기 가서 보니까 자, 캐스트 익셉션이네요.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인데 이미지 뷰로 된대요. 뭘까요? 리니어 레이아웃이 이미지 뷰로 캐스팅이 된다. 자, 여기 가서 보니까 이미지 뷰라고 하는 걸 찾았는데요. 자, 뷰어 프래그먼트의 자, 프래그먼트 뷰어가 되겠죠? 자, 여기에 가서 아이고 아이디를 여기다 줬네요. 자, 이거는 여기다 주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빼고요. 여기에 오토라고 하는 것도 빼주시면 되겠네요. 자, 소스 컴팻으로 줬네요. 이거를 그냥 소스라고 하는 걸로 자, 이렇게 줘도 됩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요거를 자동으로 줘서 자, 그렇게 구성이 됐네요. 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지금 fragment viewer.xml을 약간 바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경을 했고요. 자, 실행이 되는지 한번 봅니다. 자, 이렇게 실행이 됐네요. 위쪽이 다른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1, 이미지 2, 이미지 3 누를 때마다 자, 다른 프래그먼트 쪽에 이미지가 바뀌는데 중요한 거는 이걸 눌렀을 때 바로 이걸 접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액티비티 쪽으로 보내서 액티비티가 다시 이쪽에 프래그먼트의 메소드를 호출해서 설정한다라고 하는 거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여기까지 해보면 프래그먼트가 조금 더 익숙해집니다. 자, 처음에는 여러분이 이제 프래그먼트가 이게 뭐 얘기하는 걸 이해를 할 것 같기도 하고 좀 복잡하고 왜냐하면 코드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지금 입력하는 코드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프래그먼트를 독립적으로 정의해서 만들고 하다 보니까 코드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래그먼트를 이렇게 복잡하게 구성하는데 왜 쓰지? 라고 처음에 생각을 하지만 일단 여러분이 여러 번 입력해서 익숙해지면 훨씬 편리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확실하게 액티비티처럼 각각의 프래그먼트가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프래그먼트가 동작해야 되는 그 기본적인 기능들은 각각의 프래그먼트 안으로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걸 이제 점점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이제 점점 익숙해지면 자, 이 각각의 프래그먼트를 독립적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메인 액티비티가 아니라 다른 액티비티에도 이거를 그대로 집어넣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집어넣어서 쓰려고 그러면 우리가 인터페이스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볼 거고요. 자, 어쨌든 자, 이렇게 하면 프래그먼트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까지 본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대로 이제 프래그먼트를 더 보려고 그러면 더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지금 우리가 기본서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그걸 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거 봤고요. 여러분이 이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거 요즘에 많이 사용이 되니까 중요하다고 했죠. 그리고 자, 서드 파티에서 만든 자, 다른 개발자가 만든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도 UI 관련된 라이브러리는 프래그먼트를 거의 일반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프래그먼트를 우리가 여기서 설명하는 내용 정도는 자꾸 반복해서 익숙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프래그먼트까지 봤습니다. 이제 프래그먼트 이 내용이 좀 길긴 하지만 잘 이해를 했다면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액션바 위에 타이틀 부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탭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 방법 우리가 그 다음에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프래그먼트를 먼저 익숙하게 만들어 주세요. 왜냐하면 액션바나 탭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거를 중간중간 사용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래그먼트를 먼저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